안녕하세요. 그림으로 힐링하는 영유입니다.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참 힘든 한 주였어요. 이 원고를 적고 있는 순간이 3월 17일 금요일 오후인데 다음 주도 힘들 것이라는 예고가 되어 있네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혼자 적어놓은 원고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읽었을 뿐인데 이게 뭐라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느껴져요. 힘들다. 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노란 해바라기의 기운을 받아 그림을 그리며 오늘의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각종 미디어 콘텐츠만 해도 그런데요. 그 수많은 자극 중에 어떤 자극은 좋은 자극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극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방비하게 나쁜 자극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나에게 좋은 자극과 나쁜 자극이 무엇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차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괜찮지만 누군가에겐 힘든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경험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나쁘다 생각되는 것이 나쁘고 좋다는 것들이 좋을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개개인에게 각각 던져졌을 때 좋은 것도 나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말한 개인의 경험과 성향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나 자신에 대해 개별화를 해야 해요. 마치 맞춤 정장을 나에게 딱 맞게 잘 입은 것처럼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경험, 성격, 내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내 히스토리나 성격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느낌에 따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평상시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자신에게 발생하고 있는 어떠한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한 나 자신의 변화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저는 공포, 호러, 범죄 수사 및 추리물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즐기며 시청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앞서 말한 장르의 드라마, 영화, 인터넷 글, 심지어는 뉴스도 듣고 있기가 힘들고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서운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감정을 느낀 이후로부터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콘텐츠들을 피하게 되었어요. 가끔은 가족들이 재미있게 보고 있어서 그냥 함께 보기도 했고요. 물론 보는 둥 마는 둥 하긴 했지만 내색하진 않았고 항상 힘들었어요. 이제 이 변화를 중점으로 두고 나의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왜 못 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없는데 트라우마는 아닌 것 같고 특히 보거나 듣기 힘들었던 내용들은 주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아이들이 연관된 무섭거나 괴로운 내용들이었어요.
또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니 저희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제가 저러한 것들을 못 보게 되었고, 제가 생전 처음 느낀 그 감정들은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들이 제 아들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큰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인지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이게 정말 괴롭고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다양한 이미지로 빠르고 많은 양으로 증식되는 느낌이라 정신 공격을 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불안하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앞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제 변화는 아이들 관련된 공포, 호러, 범죄물들을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뉴스도 못 봅니다. 너무 끔찍하고 불안이 엄습해서 뉴스까지 못 보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막연한 불안과 아이를 가진 부모의 공감이 함께 버무려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변화의 이유는 나에게 아이가 있기 때문이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므로 이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결과 이제는 의도적으로 저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자극을 걸러낼 수 있어서 수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자극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제가 예시로 드린 미디어 자극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가장 쉽게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예시를 드렸고, 이외에도 다양한 감각, 촉각도 있고 후각, 시각 등 또는 특정 행동, 싫어하는 단어 등 너무 많은 자극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자극들은 우리가 무던히 지나치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위험할 정도로 부정적인 자극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런지 스스로 인지하고 이것을 피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온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벼운 예로 저희가 갑자기 매운 음식을 찾는 것도 변화 자극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매운 음식의 정도에 따라 몸에 해가 된다면 부정적 변화이고, 몸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제가 가능하면서 먹고 났을 때 시원하게 땀을 흘리고 기분이 좋았다면 괜찮은 해소 방법이 되는 거겠죠? 과도한 섭취로 몸에 해가 됐을 때는 꼭 생각을 해봐야 해요. 갑자기 매운 음식이 땡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를 떠올려 나에게 온 부정적 영향을 선사하는 변화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매운 음식이 땡기는 이유가 직장 상사나 철없는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네요. 짠! 완성!